안녕하세요 장군님들, 손찬이 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갈량의 융중대 해설을 준비했습니다. 이건 보시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무료 멤버십 공개 컨텐츠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가입하시면 다른 영상들도 많으니까 많은 가입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융중대는 제갈량이 살던 마을, 융중에서 나온 대책이다 해서 융중대를 하는데, 유비가 제갈량의 초려를 찾았을 때 설파했다 해서 초려대라고 하기도 합니다. 유비가 제갈량한테 묻죠. 지금 나라가 개판이다. 근데 내가 재주가 부족해서 매번 실패만 했다. 그럼에도 내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에 대한 답이 제갈량의 융중대, 즉 제갈량의 3분지계인 것입니다. 량이 답하길, 동탁 이래로 호걸들이 동시에 일어나 주와 군을 차지한 자들이 셀 수 없이 많게 되었습니다. 동탁이 변경 출신 비주류로서 주류들을 포섭하죠. 원수를 후장군으로 임명하고 기주로 도망간 원소한테도 발해 태수의 인수를 줍니다. 그 외에도 자사, 태수를 많이 임명해줘요. 이건 주류를 포섭함으로써 천하를 다스리려는 주비의 계책이었는데, 원소와 원술이 오히려 동탁이 내린 관의를 이용해서 토벌군을 일으켜버리죠. 그래서 동탁이 주비를 처형합니다. 네 말대로 했다가 어떻게 됐냐, 책임을 물은 거죠. 동시에 수도에 남아있던 원가들도 싹 처형해버려요. 이로써 중앙조정은 지방에 대한 지배력을 완전 상실하게 됩니다. 조정에서 보낸 절을 가진 마일제가 원술한테 사신으로 갔다가 절을 압수당하고 본인도 감금돼버리는 사태가 그 사실을 잘 말해주죠. 조조는 원소에 비견하여 명성과 세가 작았음에도 조가 소를 능히 이겼으니 이것은 약자가 강자를 이긴 것으로 하늘의 때와 같은 것이 아닌 인간의 계책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조조가 원소를 이긴 것이 천시, 즉 하늘이 내린 때, 보통 천명이라 의역하기도 하는데, 이런 뜬구름 잡는 관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계책으로 이긴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미 당시 탈마법시대였어요. 이미 조는 100만의 무리를 품에 안아 천자를 끼고 제후들에게 명을 내리니 참으로 무력을 통해 다투는 것이 불가합니다. 여기서 100만은 호활입니다. 하북을 통일한 조조의 상비군은 10만 정도였다 보면 됩니다. 형조 10만을 날먹해서 대략 15만으로 적병 및 노림에 주둔한 거예요. 협천자, 이, 명제후, 천자를 끼고 제후에게 명을 내린다. 참고로 여기서 이는 and, 능하다, 둘 다 해석이 통합니다. 다만 접속사로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럽죠. 능하다는 뜻으로 쓰려했으면 능할 능자를 더 많이 씁니다. 즉 이 구문은 조조는 천자를 끼고 있고 세력도 건드릴 수 없을 만큼 크니 쟁봉, 칼로 겨룰 수 없다, 즉 무력으로 싸울 수 없다, 이 뜻입니다. 제갈량의 전쟁광으로서의 면모가 젊었을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 융중대는 결국 무력에 의한 천하 평정 계책이거든요. 유비도 일생 내내 전쟁을 했죠. 그러니 둘이 죽이 잘 맞을 수밖에 없다. 수어지교 일화가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오나라의 장괭이나 육조처럼 백성을 아끼고 이딴 답답한 소리를 늘어났으면 유비도 발길을 돌렸을 거예요. 강동에서 일어난 송건은 이미 일어난 지 3세대이고 땅이 험하여 백성들이 그를 의지하며 현명하고 유능한 자들을 쓰고 있으니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도모할 수는 없습니다. 송건도 이미 강동에 뿌리 내린 지 오래라 도모할 수 없는 수준이란 뜻입니다. 다만 도움을 받을 수는 있다. 형주는 북으로 한수 및 면수와 통하고 그 끝이 남해에 달하며 동으로 오, 회와 연결되고 서로는 파와 촉으로 통하니 군사적 요충지라 할 수 있으나 그 주인은 능히 지킬 수 없을 것이므로 이는 마땅히 하늘이 장군에게 주류하는 것입니다. 장군께서는 이를 어찌 생각하십니까? 회와 통한다. 여기서 회는 회계입니다. 오와 회에 통하는 게 왜 중요한가? 유사시 송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형주가 사방으로 다 통하니 용무지국이다. 무력으로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곳이다. 즉 군사적 요충지다, 이렇게 의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나 무력을 통한 폐업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유표는 이걸 지키지 못할 것이다. 이건 하늘이 내린 기회인데 이거 꿀꺽할 생각이 있냐 물어보는 겁니다. 이 대목이 중요한 게 진수가 제갈 시집을 정리하고 사마염한테 올린 글에 제갈량이 혁대를 풀고 앉아,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각에서 인간하기로 한 것이라는 상징으로 보기도 하는데 사실상 마음을 열었다는 뜻입니다. 의복을 편히하고 편하게 앉아서 속마음을 얘기했다는 뜻이에요. 유표는 유비를 보호해준, 즉 유비한테 은인이죠. 그리고 제갈량은 유표의 인척입니다. 유표의 형주를 꿀꺽하자, 이게 서로 불편한 얘기예요. 즉 제갈량은 터놓고 얘기하자. 유표 우리 집안 사람인데 내가 얘기할게, 너 형주 날먹할 생각 있냐? 까놓고 얘기하자 하면서 의중을 물어본 거예요. 익주는 지세가 험한 변방으로 기름진 땅이 천리에 이르니 천부지토라 할 만하여 고조께서도 그로 인해 제업을 이루신 것입니다. 익주가 원래 풍요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256년에 소양왕이 이빙에게 명하여
대규모 치수 사업을 일으키니 도강원이 세워집니다. 그때부터 익주가 농업 생산량이 월등하게 증가하기 시작하고 천부지국이다 불리게 되는 거죠. 후대 고조 유괴도 그 덕으로 군량과 전비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래서 소양왕이나 이빙 이런 인물들이 지금도 그 지역에서는 굉장한 위인으로 칭송받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빙은 후대의 왕으로까지 추존됩니다. 유장은 아둔하고 약하며 북에 장로가 있어 백성들은 부유함에도 그들을 지킬 줄은 모르니 지혜롭고 유능한 선비들이 명군을 얻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역시 제갈량이 범인은 아니었다. 익주의 속사정을 뻔히 알고 있죠. 유장이 동주병 출신의 선비들을 장악하지 못했다.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장군께서는 황실의 후손으로서 신의를 사해에 떨치며 영웅들을 한데 모으면서도 어진 자들을 갈구하고 계시니 만약 형주와 익주를 점하고 험한 지세로 지키며 서윤과 화목하고 남만을 어루만지는 동시에 바깥으로는 송건과 좋은 관계를 맺고 안으로는 정사의 이치를 당론하면, 문장이 기니까 여기서 한번 끊고, 유비가 황실의 후손임을 확실히 했죠. 물론 저 단계라 당시 헌재와 족보 따져보면 50촌에서 100촌 사이 나옵니다. 큰 의미는 없으나 그 고조파리, 한나라파리는 가능하다. 서윤과 화목하고 남이, 이건 남만이 더 알려진 표현이니 남만으로 의역을 했습니다. 유비가 마초한테 자신의 군호인 좌장군을 물려주고 그에 앞서 한중왕표 1바다에 올린 이유가 이 서윤과의 화목 때문이에요. 마초가 낭만의 민족 강족들한테 위엄과 은혜가 있었죠. 즉 유비는 제갈량의 융중대를 굉장히 착실하게 수행합니다. 천하의 형세가 변할 것이니 곧 한 명의 상장군에게 명하여 형주군을 이끌어 완과 낙으로 향하게 하고 장군께서 친히 익주군을 거느리고 진천으로 출병하신다면 어느 백성들이 감히 밥과 술로 장군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이리만 된다면 폐업을 이루실 것이고 가히 한시를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선주가 답하길 좋은 말이다 이 뜻이죠. 완과 낙, 여기서 낙은 낙양입니다. 형주군이 완과 낙으로 진군하고 익주군이 진천 즉 장안을 노리러 나온다면 단식 호장, 백성들이 밥과 술을 빚어 쌍수를 들고 군대를 환영할 것이다. 다만 관우가 북진했을 때 유비가 가만히 있었던 건 융중대에 어긋나죠. 융중대의 완성은 익주, 형주 그리고 송건의 양주에서의 동시북진이에요. 누구보다도 융중대를 착실하게 따르던 유비인데 이건 관우의 북진이 유비의 계획에 없던 사건이란 뜻입니다. 유비가 당시 보급로를 정비하고 전쟁 준비는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유비 몸소 각 지역을 직접 시찰하러 돌아다녔다 되어 있습니다. 유비가 금주령에도 적극적이었고 전비 마련 일환으로 직백전, 즉 돈을 찍어내서 유동성 정책도 했죠. 다만 한 1년에서 2년은 더 기다려야 했다. 그런데 그 한 명의 상장군이 지 맘대로 치고 올라간 거죠. 그래서 요립이 관우를 까기를 관우 그자는 범속지인이다. 작군 무법, 원칙 없이 군을 움직였다. 즉 이의도리, 돌발적으로 밀고 올라갔다. 다만 그 실영주 사건으로 융중대가 폐기되었다 보긴 어려워요. 이 융중대는 그 제갈량의 마지막 북벌 때 실현됩니다. 제갈량이 한중에서 북진하고 오나라에서 형주의 육손과 제갈근 그리고 강릉의 송건이 직접 친정을 해서 올라가죠. 형주의 지배권만 바뀐 융중대였다. 그런데 하필 당시 위나라 황제가 조예였고 사마이나 만총 같은 걸출한 지휘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갈량의 마지막 북벌은 실패로 돌아가고 융중대는 이때 제갈량의 죽음과 함께 완전히 폐기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융중대 해설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진짜 제갈량 16방책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